우리 실장님 올 2월에 코로나 방역 비상 초기에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의 이름을 부산시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잘못 제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동선이 공개되면서 이 업주가 영업상의 피해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그 구청의 행정적인 업무 실수나 착오로 인해서 민원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의 규정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민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구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배상심의제도를 통해 국가배상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이 업주께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분이 마음에 더 서운했던 건 뭐냐면 피해액에 대한 뭔가를 구청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왔는데 우리 집행부의 태도에 더 화가 났던 겁니다. 민원들의 이야기를 일단 잘 들어주는 게 그 민원의 마음을 푸는 첫 번째 저는 단계라고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구청 직원들은 이분의 마음을 너무 읽어주시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3S를 강조를 하셨던들 이런 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1년 내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무원 너무나도 불친절하다는 그리고 너무나도 격에 맞지 않게 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에 관한 이런 응대하는 이런 매뉴얼을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항목들을 마련을 하셔서 정말 민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을 만큼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친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의 봉사자로서 저희들이 친절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한쪽 편에서 느낀 그 불쾌함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태도가 불편하다는 것은 조금 수긍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공무원분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한 분 한 분 서로서로 잘 어려움을 극복하셔서 빨리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태권도가 수영구의 그 실업팀 종목으로 채택되어서 수영구에 마크를 달고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그 열심히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수영구청의 공무원분들께서는 우리 구민을 상대로 우리 수영구에는 이런 태권도의 훌륭한 선수분들이 계시다는 그런 홍보 활동을 물론 올해는 코로나19로 못하셨겠습니다만 지난 몇 년간만이라도 어떠한 홍보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 클럽을 할 때 우리 실업팀을 잘 활용해서 관내의 유망 선수들을 지도 육성하는데 시범도 하고 함께 훈련도 하고 해서 우리 실업팀이 있다는 걸 주위에 널리 알리기도 하고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많이 활동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수영구에서 이 태권도 실업팀 을 위해서 어떠한 예산들을 어떻게 수반을 해서 그 실업팀을 지원을 하고 또 그 실업팀은 뭐 물론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실업팀이라는 그 특성상 그러니까 앞에 한 2, 3년 정도 동안에 그 경기 성적이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대회가 모두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선수들이 훈련은 열심히 했지만 대회 출전은 못했고요. 추경에 숙소를 저희가 마련할 수 있도록 그 예산 편성을 해주셔서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잘 연습해서 훌륭한 실적을 거둘 수 있고 또 우리 구 모든 행사에도 시간과 그 훈련 시간과 뭐 여력이 된다면 적극 참여해서 국민들한테도 실업팀이 있다는 걸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하여금 수영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우리 태권도 팀들께서 진짜 일익을 담당을 해주시고 또 이분들이 어려움 없이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이분들의 뒷받침을 단단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그 수영구 장학재단에서 그 선발하는 장학생 선발 공고문을 보면 성적 장학금, 뭐 희망 장학금, 재능 장학금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희망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소년, 소녀 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뭐 장애인 가정, 차상위 가구 등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장학금인데 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 장학재단이 그 2012년도에 그 창립 총회를 하면서 조례라든지 정관 그 시행 규칙을 그 시행 세칙을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초에 그 창립할 때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규정을 제정할 때 명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만 있다는 거는 그러면 중학생, 대학생의 희망 장학금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향후에 이 범위를 조금 확대를 해서 중학생과 대학생도 어차피 그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희망 장학금을 좀 확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 선발 요건을 보면 2020년도 선발 계획 공고문에는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평점 2등급, 그럼 올해 2021년 선발 계획 공고문에 보면 평균 B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선발 공고문이 나가 있는데 평균 2등급과 평균 B 이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그 평균 2등급, 특성화 고등에서는 B등급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학교의 특성을 해서 2등급, B등급으로 해서 아마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규정에도 2등급, B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특성화고, 뭐 특목고에 따라서 또 대학생은 어느 대학이냐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과 조금 덜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이런 갭으로 인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차례 그 운영상의 미비점이라든지 그 시대의 그 흐름에 따라서 일정 부분 저희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또 논의도 되고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 저희 부서에서 한번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사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원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장학재단 측에 정말 장학금이 원래 원하는 대로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초등 돌봄 공백 해소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제 구축을 위해 금년부터 민간 입탁하여 운영 중인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여러 군데서 개소가 됐습니다. 병원 대비해서 현원이 지금 현저하게 저조한 걸로 수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올해 3개소가 개소가 되었는데 6월, 9월 그리고 10월에 개소가 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개소는 했는데 이용하는 아동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곧 방학이 되면은 또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우리 정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이런 시설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용구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과 5호점을 그 민간 위탁 동의안이 제출됐었는데 이 4호점, 5호점은 지금 3호점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뭐 위치라든지 향후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 조금 안 돼 있는 편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을 위한 그런 시설인 만큼 초등학교와 가까운 시설에서 접근성이 좋다면은 또 아동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사업 운영에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그 수감자료 21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단속 건수 2020년 단속 건수를 보면 35건 중에 신고 19건을 제외하면 우리 자원순환과 부서에서 순수하게 단속한 건수는 16건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이 건수가 적었던 이유는 물론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작년보다 더 열심히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겠지만 파파라치들이 이 돈을 노리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부분도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변에 이런 생활 쓰레기가 무단 투기가 되지 않도록 자원순환과에서도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수용 구민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 보건대 현황 및 관리 실태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위가 2019년에는 조로 돼 있고 2020년에는 개소로 돼 있어서 이 단위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2019년 대비 11개소에 17대가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와 그 개소가 같은 용어로서 저희들이 이제 개소로 다음부터는 통일해서 그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1개소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0년 3월에 그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전수조사를 할 때 그 인도폭이 좁아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거나 또 상가 앞에 이제 민원인들이 발생한다거나 또 노후로 인해서 또 정비한 부분이 있어서 11개소 줄고 1개소 신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11개소가 철거가 됐다는 그 점을 미루어 추측을 해보면 지난 몇 년간 이 자전거 이용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인 것 같은데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뭐 분기든 반기든 계획을 짜서 수시 점검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건강하게 이런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안리 해수욕장 그 교통난에 대해서 교통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물의 기준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개별 건물에 대한 교통 영향 평가 대상은 각 건물의 용도별로 면적 기준이 좀 달리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단일 용도로는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받고, 그리고 업무시설인 군인 경우에는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8천 제곱미터 이상 등등해서 건물 용도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축 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겠지만 우리 수용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담당하는 우리 수용구청으로서 이렇게 오피스텔 등 각종 숙박시설이 들어올 때에 이런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되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2017년도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교통난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상당히 좀 한다고 나름대로는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의 교통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이의를 제기를 하는 편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대지의 주차장에 주차 타워를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도 어쨌든 고민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이렇게 주차 타워라든지 뭔가를 고민을 하셨다는 거는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 수고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확대 간부 회의가 코로나 있다 해서 안 열립니까?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한도 내에서 각종 회의는 다 개최가 되듯이 저희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는 많은 분들이 이런 교통 체증에 의해서 짜증이 나지 않도록 어쨌든 토론회든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내년 한 해도 추진을 해주셔서 내년 행감 이 장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로 인해서 저희 구민들이 편안하게 광안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 낚시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산책을 할 때 밀락수변공원에서 수영 1호교 그 구간 쪽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주중이든 주말이든 상관이 없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최소 한 서너 분 정도의 시민들이 이제 테트라포트 안에서 낚시를 하고 계시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상하반기라 그래서 4월에서 6월까지, 7월에서 10월까지 단속 횟수가 1회이고 단속 건수는 한 건도 없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속 건수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과장님? 직원이 담당 계장하고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단속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물론 그런 이야기도 왕왕 들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궤도 차원에서 단속은 안 하고 궤도 차원에서 만류를 하고 보낸 적도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간사님 말씀대로 주말이라도 어떻게 필요하다면 시기와 어떤 시간을 적정하게 나누어서 한번 효과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트라포트라는 게 이렇게 발을 디디면 실족사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불감증 이런 것들이 없도록 낚시객들에 대해서는 물론 단속을 위한 단속도 좋습니다만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도를 통한 단속도 충분히 좋은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